자, 153쪽 봐요. 용도 변경. 선생님들 이거 무조건 시험 문제입니다. 위로 올라갈 때는 허가, 밑으로 내려올 때는 신고, 동일 시설군 안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이 그걸로 되어 있으니까 변경 신청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일 시설군 내에서.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거기 산업 등 시설군 나오죠. 거기에 보면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묘지 관련 시설 또는 묘지 관련 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일 시설군 내에서 이렇게 용도 변경 들어갈 때는 건축물 대장이 그걸로 되어 있어요. 29개 용도 시설로. 그래서 그 내용을 건축물 대장 기내용 변경 신청한다 이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요건 거기 봐요. 문화묘 집회시설을 갖다가 관광휴게시설로 제일 밑에 한번 봐봐. 이걸 서로 상호 용도 변경할 때는 건축물 대장 기내용 변경 신청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화묘 집회시설을 보니까 공연장을 집회장으로, 집회장을 공연장으로 이렇게 바꿀 때 이런 경우에는 문화묘 집회시설로 건축물 대장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 용도 안에. 그러니까 기재 내용 변경 신청한다 하면 안 돼. 그냥 내버려 둔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뭔지 알겠어요? 자, 거기 제일 위에 한번 봐요. 원칙적 허가 신고 이렇게 나오죠? 사용 승인을 얻은 건축물이야. 사용 승인을 얻지 않으면 여기에 적용을 안 받아요. 얻은 건축물 밑줄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밑줄 그어놓고 허가 동그라미 위로 올라갈 때 용도 변경이죠. 신고 동그라미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지금 여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규모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용도 변경을 하는 것은 용도 변경은 건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한테 허가를 받거나 용도 변경 신고를 한다 하면 틀려요. 무슨 내용인지 가요? 건축행위에서만 나온다고. 21층 이상 건축물,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서만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나오지. 규모가 큰 용도 변경은 건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이 내는 거야. 구청장. 아시겠어요? 그거 찾고. 자, 한번 넘어가 봐요. 넘어가 보면 155쪽. 155페이지에 규정 적용 이렇게 나와주죠. 거기 보니까 이 동그라미 1번 허가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밑줄 긋고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야. 100제곱미터 동그라미 딱 치고, 자, 사용 승인 밑줄 그어놓고 준용한다 이렇게 나오죠. 사용 승인에서 4자 동그라미 승인의 동그라미 쳐요. 이걸 백사 승인 이렇게 잡아갈 거예요. 일단 따르세요. 백사 승인 100제곱미터 이상 사용 승인 받자. 백사 승인, 백사 승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제 허가 받고 이렇게 나중에 건축공사 다 완료한 때는 사용 승인 받아야 되잖아요. 100제곱미터가 안 된다면 허가나 신고만 있어. 사용 승인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근데 100제곱미터 이상부터는 여기 사용 승인까지 받아야 돼. 내용 이해가요? 뭔 말인지? 끝에까지 와라 이런 내용이야. 자, 백사 승인 이렇게 잡아갈 거고, 다만 용도 변경하려는 부분은 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이야. 500제곱미터 미만 밑줄 대수원에 해당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할 때 그래. 대수원이 없을 때, 요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때는 사용 승인 받을 필요가 또 없다. 이렇게 또 되어지는 거야. 자, 백사 승인 이렇게 큰 틀을 잡아갑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허가 대상인 경우 밑줄 허에 동그라미 치고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은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500제곱미터 동그라미 쳐요.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물 설계 밑줄 그어놓고 설계 동그라미 딱 치고. 아까 설계는 무조건 모든 건축물의 설계는 누가 하자 그랬어? 건축사라고 써놔야지. 허가 대상 건축물, 신고 대상 건축물,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 전부 다 건축사가 설계하는 거야. 건축사라고 써놔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잡아갈 거냐면 허오 설계로 잡아갈 거예요. 일단 따르세요. 허오 설계, 허오 설계, 허가 대상 500제곱미터 이상 건축사가 설계한다. 허오 설계, 백사 승인, 허오 설계. 그러니까 이게 위로 올라가는 용도 변경이 있잖아요. 허가 대상에서만 500제곱미터 이상부터 설계 도면 제출해야 되는데 건축사가 제출해야 돼. 근데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거 신고 대상이 있잖아요. 이런 건 몇천 제곱미터가 된다 하더라도 신고사항 같은 경우는 하고자 하는 자가 그냥 A4 용지에다 끌적끌적 그려가지고 제출해주면 되는 거야. 반드시 건축사가 설계하자 하는 것은 허가 대상에서만 용도 변경 되는 부분은 바닥면적 합계가 요게 500제곱미터 이상에서 그렇다.
자, 별표 허가대상 네모였고 상위권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할 때 밑줄, 신고대상 네모였고 하위권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할 때요 밑줄 긋고. 자, 세 번째 별표 봐요. 같은 시설군 안에서요. 자산 전문 영교 근거 박희라는 같은 시설군 안에서 9개의 시설군 안에서요. 용도를 변경하는 자는 건축물 대장 기내용 변경 신청해야 한다. 밑줄 그어놓고. 다만 동그라미 쳐요. 다음의 변경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나오죠. 동일한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 변경 밑줄 그어놓고 29개의 용도 시설 이렇게 써놔야지. 29개의 용도 시설 안에서는 그러니까 문화및 집회시설을 보면 미술관도 문화및 집회시설, 박물관도 문화및 집회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술관을 박물관으로, 박물관을 미술관으로 용도 변경하겠다 하면 건축물 대장 기능 변경 신청한다 하면 틀려. 거기에는 내용 아시겠어요? 그 내용이야. 29개 용도 시설 안에서 용도 변경할 때는 내사툰다 이런 내용이요. 그 다음에 이제 근린생활시설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 변경 밑줄 긋고. 물론 요거 이제 법정 용도만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것도 이제 아주 복잡하니까 거기까지는 잡을 거 없고. 그 밑에 건축물의 복수 용도라는 표현 나오죠. 밑줄 한번 딱 그어놓고 이 건축물을 복수 용도로 해서 이제 허가 받아낼 수 있다 이런 내용들. 자, 넘어가요. 156쪽 한번 가봅시다. 자, 156쪽을 보면 가설건축물의 건축 허가라는 표현 나오죠? 나와요? 자, 가설건축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잠깐 좀 배경 지식을 좀 이해하고서 접근하면 수월해요. 우리 가설건축물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일반 건축물이 아니죠? 이 법정 용어로서 가란 말이 들어가면 해석을 반드시 뭐로 하라 그랬어요? 임시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임시로 설치한 건축물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가설건축물을 임시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규모가 크다 하더라도 절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내용이요.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이렇게만 나와줍니다. 자, 그러면 가설건축물을 임시로 설치했기 때문에 반드시 존치기간이라는 게 있을 거란 말이지. 이 가설건축물을 갖다가 건축하고서 죽을 때까지 사용하겠다.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존치기간이 무조건 몇 년이냐면 허가대상이 됐든지 신고대상이 됐든지 간에 3년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가설건축물은 임시로 설치한 거니까 이 가설건축물은 규모의 제한을 받을 거란 말이죠. 근데 연면적 제한은 없어요. 연면적 제한은 없는데 이게 층수 제한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10층짜리를 갖다가 가설건축물을 이용하겠다 이런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규모의 제한에서 층수 제한 3층 이하로만, 이 연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이렇게 축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5층짜리인 가설건축물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4층짜리도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가설건축물은 요건 임시로 설치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연구 목적으로 해서 콘크리트 구조로 하면 큰일 나요. 콘크리트 구조로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가설건축물이 콘크리트 구조가 되어 있는 가설건축물이 있을 수가 없다. 우리 대표적인 게 이제 모델하우스 있잖아요. 견본주택 그 부분을 보면 콘크리트로 타설한 건 아니죠. 자, 그렇습니다. 철근 콘크리트죠. 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설건축물은 임시로 설치하는 거니까 요거는 원칙은 허가대상이겠어 신고대상이겠어? 원칙은 신고대상이에요. 원칙은 가설건축물은 신고대상입니다. 동춘 서커스단이 지땅에다 짓는데 뭐 임시로 설치하는 건데 뭘 허가를 받아? 그런데 이게 가설건축물이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게 되어지는데, 똑같은 가설건축물인데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어느 때 그러냐 하면 뭐 규모가 커서 허가고 규모가 작아서 신고고 이게 아니에요. 원칙은 신고 대상인데 허가 받을 때는 어느 때 그러냐면 동춘 서커스단이 이게 도로 부지나 공원 부지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또는 광주역 앞에서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도시군 계획 시설 또는 도시군 계획 시설 예정지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도로부지, 공원부지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도로부지나 공원부지에 들을 때 허가받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원칙은 신고다. 정리 가능해요? 할 수 있겠어요? 아직까지 화가 안 풀렸다 이거지. 참 미치겠네. 156쪽 가요. 이제 대답도 안 하나? 말도 안 하기로 했나?
말 안 하면 누가 깎아본 거 봐. 나도 자기네들 맨날 결석하고 맨날 1시간 끝나고 가고. 내가 한 번 하면 난리야 난리. 156쪽 봐요. 156쪽 보면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나오죠. 1번 도시공개 시설 밑줄, 도시공개 시설 예정지 밑줄, 도로, 공원부지 등 이렇게 써놔요. 도로, 공원부지 등에 들어올 때만 허가를 받는 거야. 이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는 특별자치장, 특별자치 도의사, 시장구수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 동그라미 치고. 자, 동그라미 2번 특별자치장, 특별자치 도의사, 시장구수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 건축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를 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기억년 디리얼 묶어놓고 허가 X 이렇게 써놔야지. 이거 허가하면 안 돼. 자, 4층 이상인 경우만 밑줄 거예요. 그러니까 4층 이상짜리 가설건축물은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 동그라미 3번 봐요. 가설건축물에 있어서 기준이 나오는데, 자, 철근 콘크리트죠. 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니어야 됩니다. 콘크리트로 다 하면 안 돼요. 예. 자, 니은번에 존치기간 몇 년 이내에 해야 된다? 3년. 동그라미 치고. 자, 다만 도시공객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한이 연장할 수도 있어요. 연장 가능. 예. 자, 디귿번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고급 설비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거 밑줄 꺼놓고. 우리 모델하우스 보면 전기나 이 수도 이런 게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원래 안 들어야 되는데 들어오죠? 요건 모델하우스 내에서 생활하면서 거주하면서 이걸 상시 이걸 공급받아 사용하는 건 아니고 일시공급입니다. 일시공급. 방문객들을 위해서 편의제공 차원에서 해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일시공급이니까 허가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가스 모델하우스 가스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근데 돈가스는 들어오죠. 자, 리얼번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려고 해도 시도를 해도 관심을 안 주고 있어요. 자, 리얼번 공동주택 판매 시설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거 밑줄 그어야죠. 그러니까 모델하우스 딱 지어가지고 모델하우스를 팔아버리는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모델하우스는 모델을 파는 거야? 하우스를 파는 거야? 하우스를 파는 거지. 이걸로서 정확하게 설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4번과 5번 서로 묶어놓고 4번과 5번 묶어요. 자, 4번 뭐 건축선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잡아가. 지금부터는 하나만. 다른 거 필요 없고. 자, 가설건축물 중 시장의 공지죠. 밑줄 그어놓고 양동시장 그 공지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이에요. 밑줄 그어놓고 여기 대해서는 건축선 지정 건축선 밑줄 건폐율 밑줄 그어요. 가설건축물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 건축물은 적용하지. 가설 건축물만 그렇다는 얘기야. 가설 건축물은 건축선 뭐 적용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렇게 잡아 그냥. 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번 가설건축물을 가설건축물 밑줄 그어요. 도시공계획 예정도로에 건축하는 경우 가설건축물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일반 건축물은 다 적용받습니다. 다음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억년 디귿 묶어놓고 건축선만 밑줄 그어요. 야, 건축선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잡아 그냥 가설건축물. 자, 오른쪽 위에 갑니다. 157쪽. 자, 가로 2번 신고 대상이죠. 자, 동그라미 1번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위에 밑줄 그어놓고 위에 동그라미 쳐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공개시설 예정지가 아니면 무조건 신고입니다. 재복구, 흥행 등의 용도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자는 존치기한 등을 특별자치장, 특별자치 도의사, 시장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착공해야 된다. 자, 밑줄 그어요.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한은 3년 이내로 한다. 밑줄 그어놓고 3년 동그라미 칩니다. 허가 대상이 됐든지 신고 대상이 됐든지 무조건 몇 년으로 한다? 3년으로 하자. 다만 동그라미 치고 공사용 가설건축물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한다 해서 나오고 있고. 자, 동그라미 2번 존치기한 연장 별표 치고. 자, 동그라미 2번 별표 쳤어요. 자, 1호를 보니까 특별자치장, 특별자치 도의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한 만료일 30일 전까지. 자, 만료일 30일 전까지 밑줄 그어요. 30일에 동그라미 치고 이거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 내용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이 내용이 없었을 때는 존치기한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설건축물을 계속 사용 수행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원상복구하고 그 더 사용하려면 연장 신청해라 하는 내용을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자, 며칠 전까지 30일 전까지 통지하자. 가설건축물 건축주에게 존치기한 만료일, 연장 가능 여부 등을 알려야 한다 해서 나오고 있고. 자, 2번 존치기한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장, 특별자치 도의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해야 되는데 가나 묶어놓고 암기. 이거 암기해 주셔야 돼. 암기 이렇게 써놓습니다.
자,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밑줄 연장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전치기간 만료 며칠 전까지 허가를 다시 받으라는 얘기야? 14일이에요. 14일 동그라미 치고 허가 신청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밑줄 연장하려고 그래요.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 만료 며칠 전까지 신고 다시 해라. 7일 전까지. 존치기간 연장해서 허가대상은 며칠? 14일. 신고대상은 7일.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3호에는 지금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3호는 이게 가설건축물을 공장용도로 활용하고 있을 때예요. 공장에서 가설건축물을 갖다가 지어서 공장용도로 활용할 때는 별도의 연장이 없어요. 연장 신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묵시갱신이 그대로 인정받는 곳이 바로 공장용도의 가설건축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돼요. 자,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로서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한 가설건축물은 건축주가 존치기간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존 가설건축물과 동일한 기간으로 존치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겠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묵시갱신이 인정됩니다. 공장용도의 가설건축물은 그렇게 잡고, 자, 가로 3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밑에 구조 기준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 이렇게 나와요. 구조안전 확인 네모 한번 딱 엮어놓고, 구조안전 확인 네모 한번 엮어놓습니다. 네모 엮었어요.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설계자가 그 설계 도면대로 그대로 건축행위를 하는지 구조안전 확인하자 이런 내용인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원할 때 구조안전 확인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니까. 우리가 여기에 이제 오피스텔이 있는데 이게 오피스텔 공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용도를 변경할 거야. 그래서 이걸 백화점 용도로 바꾸겠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 내리벽을 턱벌해가지고 쇼윈도룸으로 만들어내야 된다고 이걸. 이렇게 하다 보면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구조 안전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손하는 경우 밑줄 그어야죠. 건축행위나 대손할 때를 얘기하죠.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동그라미 칩니다.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구조 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 안전 확인을 해야 한다. 밑줄 그어요. 구조 안전 확인하자. 밑줄. 자, 구조 안전 확인하자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다? 설계자가 한다. 도면대로 잘 하는지. 이렇게. 자, 나머지 안 읽어도 괜찮고 1, 2 묶어요. 3, 4, 5, 6, 7, 8, 9 묶어 놓습니다. 1, 2, 3, 4, 5, 6, 7, 8, 9 묶어요. 1, 2, 3, 4, 5, 6, 7, 8, 9 묶었어요? 앞에서 묶어놓고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라고 쓰죠. 구조 안전 확인 대상 이렇게 써놔요. 구조 안전 확인 대상 이렇게 써놓습니다. 구조 안전 확인 대상 이렇게 써놨어요. 자, 이거 봐요. 구조 안전 확인 대상. 자, 기억을 되살려야 되는데 우리 도지사의 승인 받는 제도가 있죠. 도지사의 승인 받자.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닙니다. 승인받자 하는 게 세 가지 나오죠. 대형 건축물, 그 다음에 자수의 삼촌 이렇게 나오죠. 세 번째, 자수했다. 자수 안 했다. 안 했죠. 그러니까 주교해가지고 죽어버렸죠.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이다. 이 말 나오죠. 그래서 삼촌이 죽었다. 유승만 남았다. 이렇게 되잖아요. 삼촌이 어떻게 죽게 되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삼촌이 죽는다 그러니까 빨리 구조하러 가야 하잖아. 구조. 삼촌이 죽는다 그러니까 빨리 구조해야지. 구조 안전확인 대상이야. 삼촌이 죽으니까 빨리 구조하러 가야 될 거 아니야. 구조 안전확인. 어떻게 죽냐면 삼촌을 이 크레인 있죠. 이걸 목을 쫙 늘어 빼가지고 밧줄로 쫙 늘어뜨렸어. 그래가지고 삼촌을 이거 붙잡아 그래서 붙잡고 하루 종일 버티면 이제 사는 거고 이 놓아버리면 이제 떨어져 죽는 거야. 붙잡아 그랬어요. 붙잡아 이렇게 붙잡아. 잠시 포즈를 줄 때는 웃는 시간이니까 뭐 정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높이 몇 메타까지 이렇게 들어올렸냐면 높이 13m예요. 13m까지. 높이 13m까지 들어올리니까 가만히 붙잡고 있다가 떨어지겠어? 마구 동동거리겠어? 그래 어떻게 알았어? 마구 동동거리인지? 마구 동동을 둥둥으로 바꾸겠습니다. 마구 둥둥거려. 둥둥거리. 마구 둥둥거린단 말이야. 살려달라고.
마구 둥둥거리 열 이렇게 잡는 거야. 마구. 몇 메타 이상 들어올렸어요? 13m 이상. 그러니까 마구지 마구. 이 처마 높이가 9m야. 9m. 9m 이상입니다. 경관입니다.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이에요. 10m 이상. 마구 둥둥거려. 마구 둥둥거리다 떨어져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가보니까 죽었다 그러니까 눈물이 나지. 눈물이 나지. 이 우는 거야. 이 울잖아. 이게 재미없어? 엄청 재미없어요. 저도 조금 썰렁해요. 분위기가 지금 자숙해야 되는 단계인데. 일주일 정도는 자숙을 해야 되는 단계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2층 이상이에요. 2층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입니다. 집에 있다가 보면 집이니까 단독주택, 공동주택이에요. 이 집에 있다가 보면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나. 문득문득. 문화유산 특수구조 건축물. 자, 다시 죽여 해가지고 삼촌 죽죠? 구조로 갔어요. 구조 안전 확인 대상입니다. 몇 메타 높이까지 끌어올렸어요? 13m까지. 가만히 있다가 떨어져요. 마구 둥둥거려. 그래 눈물이 나지. 2층 이상, 그 다음에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집에 있다가 보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집에 있다가 보면 이런 생각이 어떻게 나? 문득문득 나. 문화유산 특수구조 건축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맞추고 저쪽으로 맞추고 엄청 연구했어요. 네? 선생님은 내 팬이야. 다른 사람은 다 욕하고 있어. 복 받아.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자자손손 전부 다 복 받아서 큰일 할 수 있도록 해요. 자, 봐요. 밑에 갑니다. 1번. 자, 층수가 2층 동그라미 치고 가로 열고 닫고 이상인 건축물 미칠 거예요. 이렇게 나오죠? 자, 우선 가로화는 보지 말고 목구조니까 2번 연면적 200제곱미터 200제곱미터 동그라미 쳐요. 자,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밑줄 이렇게 나온 거예요. 2층 이상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다. 다만 밑줄 거예요.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 표준설계도서. 표준설계도서는 국토교통부에서 내려보내주는 도면이거든요. 여기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닙니다. 넘어가서 158쪽. 자, 158쪽을 보면 3번에 보니까 몇 메타 이상 들어 올렸어요? 13m 동그라미 치고. 자, 마구죠. 처마 높이가 마의 동그라미 9m입니다. 마구. 둥둥거리열 이렇게 잡아야 돼요. 둥둥거리열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몇 메타? 10m 이상이에요. 10m 이상. 자, 기둥이 없는 경우는 내력벽입니다. 경관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은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만 밑줄 그어놓고 그건 이제 국토교통부의 신규칙에서 나오니까 그건 잡을 필요 없고. 7번 봐요. 문화유산 밑줄 문해 동그라미 특수구조 건축물 밑줄 특혜 동그라미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디에 있을 때? 9번 집에 있을 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죠?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그런데 8번 보세요. 8번 보면 특수구조 건축물 이렇게 잡아가면 되는 거야. 밑에 안 읽어도 돼. 삼도리가 특수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과 경관 기둥과 기둥 사이 20m 아니야. 이상이 특수구조 건축물이었죠. 아까 삼도리에서 20m 이상은 어디에 포함되냐면 5번에 포함이 돼요. 10m 이상이 포함되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 그래서 거기에 쓸 필요가 없었던 거야. 법조문을 보면 이게 안 나와 있다고. 뭔 말인지 이해가요? 그 5번에 포함이 되니까 그 다음에 특수하다 해서 특수한 설계 등이다 이렇게 나와지는 거고. 예. 자, 아무튼 문득문득 잡아가면 됩니다. 그 밑으로는 필요 없고 동그라미 쭉 밑에 동그라미 4번과 5번 묶어요. 동그라미 4번, 5번, 6번, 7번 묶어 놓습니다. 4, 5, 6, 7 요건 별표 한번 쳐야 돼요. 요건 이제 시험 문제 주제 영역. 별표 쳤어요? 자, 봐요. 4번 초고층 건축물에는 네모 엮어야죠.
초고층 건축물에 네모 엮었어요. 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입니다.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피난안전구역 밑줄 거예요.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층마다 동그라미 치고 1개수 이상 설치해야 된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우리 피난안전구역은 거기에 들어가면 화재가 발생하다 하더라도 안전합니다. 그렇게 지금 설계가 잘 되어 있어요. 우리 지금 몇 개 층마다 30개 층마다 1개수 이상이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초고층 건축물 중에서 지금 제일 높은 게 전 세계적으로 5위에 해당이 되죠. 이게 롯데 123층입니다. 123층 건물이에요. 이 123층에는 지금 피난안전구역이 몇 개나 설치되어 있을 것 같아요? 30개 층마다 1개수 이상입니다. 몇 개 설치되어 있을 것 같아? 4개야? 4개면 4, 32에서 120층이잖아. 120층 넘잖아요. 5개 설치되어 있어. 현재 5개. 22층, 40층, 60층, 80층, 102층. 이게 5개. 아무튼 최첨단 장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건축물이 흔드는 일도 전부 다 컴퓨터로 제어를 해요. 이게. 그래서 이제 화재가 발생하면 화염 같은 거 연기가 못 들어오도록 강한 제압 장치가 이 바람에 의해서 제압하는 이런 장치가 다 특수 설계가 다 되어 있어요. 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봐요. 자, 동그라미 5번.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네모 엮어놓고, 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이죠. 자, 피난안전구역 밑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입니다. 자, 전체 층수의 2분의 1이요.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 층이네. 상하 5개 층이네죠. 밑줄 그어놓습니다. 1개수 이상 설치해야 됩니다. 1개수 이상. 자, 이 내용이 준초고층 건축물은 고층 건축물 중에서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걸 얘기하니까 지금 40층짜리를 하나 예를 들어보죠. 40층이다 이렇게 되면 피난안전구역을 어떻게 설치해야 되냐면 이게 2분의 1이니까 이게 2분의 1이니까 20층이에요. 요 20층에 위로 5개 층입니다. 25층이에요. 밑으로 5개 층입니다. 15층이에요. 여기에서 1개소 이상을 설치해야 되는 거야. 1개소. 이 사이에 설치하자 이런 내용이에요. 예. 자, 오른쪽 갑니다. 동그라미 6번. 옥상 광장 나오죠? 옥상 광장 밑줄 2층 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입니다. 밑줄 2층 이상에서 그렇죠. 노대나 발코니 똑같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화분 놓는 부분 있죠? 그게 바로 노대 발코니에 해당이 돼요. 자, 거기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입니다. 1.2m 이상 동그라미 치고 난간을 설치해야 된다. 난간 동그라미 쳐요. 난간은 떨어지지 말라고 설치한 이 구조물이 바로 난간입니다. 건축물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설치한 부분이 난간. 그 난간에 쓰지 말라 이런 말 하죠. 난간 어딘지 알겠어요? 머릿속에? 예, 난간 설치합니다. 떨어지지 말라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난간이 뭐냐면 이 건축물이 옥상을 보면 이 맨드롬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떨어지지 말라고 이게 이 벽이 있어. 벽이 있죠. 그게 난간이야. 만약에 맨드롬하게 만들어 버리면 이게 나 잡아봐라 하다가 떨어져 죽고 여름철에 여기 올라가서 주무시다가 떨어져 죽고. 그래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광주광역시에는 27명 떨어졌습니다. 내일 또 아마 30명 내외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폭염이 지속돼서 뭐 이렇게 항상 뉴스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걸 떨어지지 말라고 이게 난간을 설치한다니까. 이 구조물이야. 이 구조물이 바로 난간이에요. 이 난간의 이것의 높이가 1.2m 이상이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져요. 예전에는 1.1m, 1m였어요. 자꾸 사람들 키가 크잖아요. 키가 크니까 크다 보니까 1.2m 이상 난간을 설치해야 돼요. 이걸 난간을 1.2m 이상 설치해야 된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있잖아요. 아파트를 보면 이게 난간이에요. 이게 난간, 이 난간입니다. 난간에 올라서지 말라 이런 얘기 하죠. 이 아파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이 노대 발코니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난간입니다. 내용 이해 가요? 떨어지지 말라고. 이 부분이 지금 몇 메타가 된다? 1.2m 이상이 돼야 돼요. 1.2m 이상. 자, 이걸 그림을 여기서 지금 주로 보면 발코니 확장을 했죠. 노대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실에 소파에 앉아서 딱 보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난간이.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여기에 다시 타일로 쫙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서 있으려면 여기에서 이렇게 서 있는 거야. 이렇게 서 있는 거지.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 높이가 지금 얼마가 돼야 되냐면, 이 높이가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 1.2m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 키로 봐도 한 이 정도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해마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해마다 떨어져요. 해마다 입을 털면서 떨어집니다. 입을 털면서, 여기 입을 털면서 떨어져요. 2명에서 한 5명 내외로 항상 떨어집니다. 해마다 떨어져요. 뉴스에도 나오고 안 나오는 것도 있고. 왜 떨어져요? 떨어질 이유가 없다니까. 왜 떨어져요? 이 위에 올라선다는 거나, 또는 의자를 갖다가 여기다 갖다 놓고, 의자를 갖다 놓고 이 위에 올라서 가지고 털고 있다고.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야. 절대 여기서 이렇게 털면 이불만 놓쳐요. 절대 안 떨어집니다. 양탄자인 줄 알고 떨어지고 있어요. 어린애들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져요. 요 수원에서 몇 개월 전에 떨어졌어요. 봄에. 그 뉴스에 나오고 그랬었는데, 4살짜리가 떨어졌죠? 7층에서 떨어졌어요. 살았어요. 7층에서 떨어졌는데 살았죠? 왜? 몸무게에서. 잘 먹이면 안 된다고. 몸무게가 가벼워서 살았나 봐. 애기니까 살았어. 삼시랑 할머니가 받았지. 어디로 떨어졌어요? 에? 아니 나뭇가지 걸렸다고? 예, 걸린 거고. 요 어디로 떨어져? 여기 떨어질 공간이 안 나오잖아. 이 사이로, 이거 참. 이 사이는 간사리 간격이라 해가지고 우리는 거기까지 공부할 필요 없어요. 주택관리사는 여기까지 공부합니다. 10cm야. 정확히 10cm 나옵니다. 이 거실에서 딱 앉아보면 15cm 한 20cm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자 가지고 직접 가보세요. 정확히 10cm 나와요. 이거 아니면 유한건축물이에요. 그러면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10cm라서. 애기들 안 떨어집니다. 근데 왜 떨어지느냐? 여기다가 책상을 갖다 놔요. 책상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여기서 책상을 이렇게 갖다 놓는 거야. 여기 책상 위에 돌다가 떨어져요. 이렇게 방충망 열리면서 열어놓으면. 할머니가 보다가 금방 할머니가 슈퍼 갔다 오는 사이에 떨어졌잖아요. 그 사건도 있고 많이 떨어져요. 왜 여기다가 책상을 갖다 놔? 있는 그대로 활용하지. 여기에 내려가는 이 관이 있는데 이건 우수관입니다. 이게 빗물이 이렇게 내려가도록 되어 있어요. 정화장치가 이게 잘 안 된 걸로 되어 있고요. 이게 반드시 이게 여기다가 세탁기를 갖다 놓고 활용하면 안 돼요. 세탁기 놓는 실이 따로 있잖아요. 거기다가 놓고 해야지. 꼭 여기서 세탁기 갖다 놓고 돌리시는 분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큰 환경오염이에요. 용도에 맞게 그대로 사용해야지. 하지 말라는 걸 꼭 한다고. 칠 번 봐요. 책상을 갖다 방에다 갖다 놓으면 왜 저기다 나가요? 참말로. 자, 동그라미 7번. 층수가 11층 이상 건축물로서 밑줄 그어요.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밑줄 그어놓고 옥상에는 다음의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자, 1, 2번 묶어놓고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부로 하는 경우는 헬리포트입니다. 헬리포트 밑줄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구조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밑줄 그어요. 헬리포트나 인명 구조 공간을 마련해야 돼요. 자,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에는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 공간입니다. 대피 공간 밑줄 그어요. 이걸 꼭 마련해야 됩니다. 자, 거기 잘 보세요. 자, 거기 잘 봐요. 7번.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은 바닥면적 합계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그 말 이해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선생님들? 자, 봐요. 여기 봐봐. 이 말인가? 자, 이 말인가? 이 말인가 봐봐요. 이 건축물이 있는데 이 건축물이 11층 이상인 건축물이야. 한 50층 되는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이 바닥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진다면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진다면
옥상에다가 헬리포트 설치하자 이 말이요. 헬리포트 설치하자 이 말이요. 이 말인가 아닌가? 잘 봐봐. 이 말이다 아니다? 이 말 아니다지? 이 말 아니다야. 자 봐봐. 11층 이상인 건축물에 바닥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옥상에 헬리포트 설치하자. 이 말 나오면 틀려. 다시 봐요. 11층 이상의 건축물이 바닥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옥상에 헬리포트를 설치해야 된다. 하면 틀려. 하면 틀린다고.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잘 보세요. 이게 11층이란 말이야. 그러면 11층 이상 이거라고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돼.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헬리포트를 설치한다. 이게 맞는 거야. 여기서부터가 아니야. 내용 이해 가요? 헬리포트 이게 서울시 헬기가 쭉 떠다니면서 서울시를 이렇게 촬영한 게 있어요. 시내를. 이런 거 보면 도곡동의 타워팰리스 같은데 제일 옥상에 보면 선생님들 이렇게 헬리포트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보았어요? 이런 걸 보았다고 해야지. 안 봤다고 하면 어떻게 해? 이거 보면은 이걸 보면 헬리포트를 보면 말이죠. 전부 다 크기가 똑같죠. 똑같다고 하는 거야. 이 규격이 있어요. 군부대에서 이걸 설치하신 분은 알 건데 이게 8m 직경, 이게 이 폭이 있습니다. 하얀 띠로 이 폭이 22cm, 뭐 여기는 19cm 이게 다 있어요. 그래 규격이 동일합니다. 이게 이 포트라는 말은 이게 정박지, 계류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헬리포트면 헬기 정박지다 이런 뜻으로 해석합니다. 헬리포트가 비행기들이 모여드는 정박지, 공항, 에어포트. 이 배가 모여드는 건 항구, 시포트. 헬기가 모여드는 건 헬리포트. 그러면 커피포트는? 이건 수준 높은 개거다. 자 봐요. 내진 능력은 이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영문과 나오신 분들은 그 포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줄 건데. 자 넘어가. 지금 어디 보냐면 자 165쪽 봐요. 165쪽. 자 다른 거 없고 지금 165쪽 봤어요? 면적, 높이, 층수 등의 산정 이렇게 나와요. 예. 자 동그라미 1번 대지면적 네모였고, 대지면적 네모였고요. 자 대지면적이란 대지 수평특 면적으로 한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대지면적이란 대지 수평특 면적이야, 대지 지표면 면적이야? 수평특 면적이야. 대지 지표면 면적으로 한다면 틀려요. 내용 아시겠어요? 예. 수평특 면적이라는 말 이해해요? 대지가 이렇게 있으면 건물이 이렇게 들어온다면, 건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다 사용하고 있다 하면 이게 대지 면적이에요. 대지 지표면 면적으로 봅니다. 근데 이렇게 건물 짓는 건 없잖아요. 그죠? 자꾸 미끄러지고, 야 아들 똑바로 안 서? 왜 당신은 밥상을 가지고 올 때마다 엎어대는가? 안 했어야지.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연직 방향으로 들어온다고. 그래서 이 수평투영 면적이라는 게 이 부분의 면적을 얘기합니다. 이 부분의 면적. 그래서 수평투영 면적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원기둥이 있다고 한번 해봐요. 원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을 갖다가 사선으로 칼로 쫙 잘라서 이렇게 되어지면 이 부분에 있어서 뭐가 나오냐면, 이 부분에 이렇게 단면이 나와요. 이렇게 단면. 이게 단면이 나오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단면이 나오면 이 단면적하고 이걸 빛을 쫙 투과했을 때 이 면적이 나오는 거야. 이게 수평투영 면적입니다. 그러면 단면적이 위에 거 이게 커, 위에 거 커, 아래 거가 커요. 위에 거가 크잖아. 내용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면적으로 한다 이 뜻이야. 이게 대지 수평투영 면적이라는 건. 아시겠죠? 그래서 건물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건물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자 이렇게 경사졌다 하더라도 건물이 항상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직 방향, 수직 방향으로 들어오죠.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와요. 이런 식으로 들어오지.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수업 태도가 좋으면 한 채씩 지어가지고 한 채씩 드리겠습니다. 나쁘면 안 드릴 거예요. 이렇게 들어온다. 이렇게 되는 거야. 내용 아시겠어요? 이렇게 들어온다. 자, 다만 동그라미 치고. 아, 그 책 봐요. 뭘 이렇게 그림을 보고 있어. 아무것도 아닌데. 이따가 아파트 한 동씩 지어가지고 드릴게. 다만 동그라미 치고. 이 대지의 도시공개시설인 도로, 공원 등이 있는 경우에는 대지 면적에 제외한다. 밑줄 그어야죠. 대지 면적에 제외한다야, 포함한다야? 제외한다야? 그러면 대지 면적이 제외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대지가 뭐예요? 건물 짓는 땅이라니까. 그러면 대지 면적이 제외한다 하면은 건물 짓는 땅에서 제외하겠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가요? 수업 태도가 너무 경건한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도 화가 안 풀린 건지 알 수가 없네. 저 봐요, 이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야? 내가 한 2주까지는, 1주까지는 좀 반성을 해야지. 이렇게 봐요. 이 갑이 있어, 이렇게. 갑의 대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이 도로부지나 공무부지 이렇게 도로부지로 편입 된 거야,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은 대지 면적을 제외한다는 얘기는 건축물 짓는 땅에서 제외하겠다는 얘기야. 내용 이해 가요? 소유권을 잃는다는 얘기가 아니야. 소유권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소유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건물 짓는 땅은 이걸 제외하고 이걸 가지고서 건물 지어라.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해라 이 말이야. 내용 아시겠어요? 소유권을 잃는 게 아니야. 실무에 나가보면 누구의 땅이 도로부지에 얼마 편입돼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볼 거야. 이런 얘기라고. 자, 그러면 꼭 시험 문제는 대지 면적에 포함한다로 나와. 제외한다야, 포함한다야?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 자, 동그라미 2번 건축 면적이란 네모였고, 자, 건축물의 유벽의 중심수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밑줄 그어야죠. 자, 밑줄 긋고, 자, 유벽의 중심수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입니다. 여기 잘 봐요, 여기 잘 봐요. 이거야. 이 건축 면적이 뭐냐면 요렇게 유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유벽이 없으면 기둥을 얘기하겠죠. 이 둘러싸인 부분은 수평 투영 면적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뭐에 해당이 되냐면 이 부분이 건축 면적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이게. 자, 내용 이해 가요? 자, 그러면 꼭 시험 문제가 유벽 또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뭐가 들어가냐면 각층이라는 말이 들어가. 각층 또는 일부 이 말 들어가면 바닥 면적이야. 그러니까 층마다 나오잖아. 여기에도 나오고 여기에도 이렇게 2층 나오고 여기에도 이게 나오잖아요. 이런 거 바닥 면적을 얘기하는 거야. 바닥 면적 하면 각층 일부 이 말이 들어가고 그 말이 빠지면 건축 면적이야. 내용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봐요. 자, 1번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에 있는 부분 밑줄 긋고, 자, 가로 열고 창고 중 물품을 입출구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이마트 생각해야 돼요. 홈플러스 이런데, 자, 지표면으로부터 1.5m입니다. 이하에 있는 부분 과 집어넣어요. 과 빠졌죠? 1m 이하에 있는 부분과 다중이용호수입니다. 비상구에 연결해 설치하는 폭 2m 이하의 5깊이란 계단이죠. 2m 이하의 5깊이란 계단 밑줄 그어요. 자, 지하주차장 경사로입니다. 밑줄 그어요. 이건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건축 면적에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져요. 자, 여기 한번 봐요. 자, 여기 보면 여기에 돌계단 같은 경우가 이렇게 있어. 돌계단 경우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부분의 높이가 1m 이하가 되어진다. 돌계단이 이렇게 되어지면 이 부분은 건축 면적에 포함을 안 시키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중이용 시설인 대표적인 게 여기에 이렇게 오피스텔이었는데 이걸 영화관으로 용도를 변경해요. 그럴 때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게 5개피난 계단을 설치해야 됩니다. 이게 5개피난 계단을 설치해야 돼요. 이럴 때 2m까지는 건축 면적에 포함을 안 시킵니다. 더 넓어버리면 남는 부분을 2m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건축 면적에 포함을 시키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위반 건축물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경사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경사로가 무조건 뭘 얘기하냐면 램프 구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램프. 이 램프 구간이 뭐냐면 우리 지하주차장 들어갈 때 이렇게 차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내려가죠. 지하로. 그죠? 그 구간이 램프 구간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아파트 단지는 뭐 차가 이렇게 가다가 2층에 지하층으로 뚝 떨어지나?
비스듬하게 내려가는 거 램프 구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램프 구간이 잘 나오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교통방송에서 잘 나와요. 그러니까 광주, 서광주, IC 램프 구간부터 지금 막히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시내까지 이런 얘기 한다고. 그러면 IC에서 이렇게 이제 완만하게 휘어진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램프 구간이고, 또 램프 구간이 어디냐면 우리 아파트에서 휠체어를 타고서 쭉 내려오다 보면 이게 계단이 있고 계단 옆으로 해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해서 완만하게 내려가는 경사로 있잖아요. 이 부분이 램프 구간인데 그게 건축 면적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내용에 해당이 되어져요. 자, 2번 보면 밑에 2번 별표 치고, 자 2번 별표 쳐요. 자,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